네, 다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8주차의 시작이네요. 이번 주도 열심히 해보죠.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저희 파이썬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하고 있고요. 실습 반복하고 실습 끝내고 이제 오늘 실습을 다 끝내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제를 통해서 배웠던 건 다 배울 수 있었고 대신 많이 부족하긴 하죠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예제 관련해서는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이번 실습은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배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저희는 계속해서 실습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을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어쩌면 저희가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이 이제 리눅스를 배운다고 했었죠. 이제 내일 아마 조금 시작을 해서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제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잘 공부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비가 안 오네요. 멈췄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도 끝났죠? 오늘은 드디어 새로운 과목인 리눅스를 들어갔습니다. 리눅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꽤나 많은 분들은 뭔지 알겠는데 그게 뭐더라? 아무튼 컴퓨터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눅스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이론적으로 좀 배웠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한번 호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윈도우라고 하는 건 참 잘 알죠. 그리고 맥이라고 하면 이제 맥 OS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 OS라는 거를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가 어떤 거냐면 제가 하나씩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하드웨어, 그 다음이 운영체제, 그 다음이 운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용자, 이런 식으로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윈도우즈 95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분들이라면 윈도우 95의 그 어떤 불안한 그런 감각을 아직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윈도우 95는 흡사 95번, 95번을 깔아봐야지만 제대로 알 수가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했던, 하지만 그렇게 큰 용량 사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깔고 다시 지우고 하는 게 굉장히 용이했던 그런 OS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유닉스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닉스는 어셈블러,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시언어라고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러니까 어셈블러라는 걸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기계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 10, 10, 10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실 10으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셈블러라는 걸로 개발을 해서 유닉스를 만들고 나니까 호환이 안 됐던 거예요. 호환이라는 게 다른 컴퓨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조금 더 발전적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새롭게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시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닉스랑 C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닉스를 위해서 시언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둘은 찰떡궁합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포팅하기가 쉬워지니까 급속도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포팅이라는 것도 역시 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른 컴퓨터에 이식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이식했을 때 얼마나 이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포팅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때부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누가 달려들어요? 대기업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IBM과 HP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서서 이것들을 서로 업그레이드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공유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을 갖기 시작하죠. 연구소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에서는 좀 싸게 무료로 이용을 하고 싶은데 IBM이나 HP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버전에서는 업그레이드는 되지만 이게 보급이 안 되니까 학교와 연구소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립대학에서 우리가 무료로 배포할 수 있게 새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그런 소프트웨어 선구자적인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코딩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BSD라는 거예요.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들을 수도 있는 솔라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솔라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하기 시작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무료로 배포하는 좋은 의미도 있었지만 이게 배포가 계속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쓰다 보면 이제 후대에는 나중에는 이것만 쓰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애플,
그리고 스티븐 잡스라는 이름을 제가 떠올릴 건데요.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서 한번 잘렸던 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때 당시에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넥스트라는 컴퓨터인데요. 이 넥스트라는 컴퓨터 역시 BSD를 뿌리로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엄청난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다시 잡스를 불러들일 때 잡스는 이걸 가지고 가죠. 내가 만들었던 걸 가지고 가서 만든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맥OS입니다. 그때 당시에 넥스 스텝이라는 OS를 갖고 가서 맥OS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뭐 어찌되었건 서로가 경쟁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유닉스의 시스템 구조나 뭐 특징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리눅스가 어떻게 나왔냐, 자 그럼 왜 리눅스 얘기는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뭐 서론만 길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유닉스라는 게 사실 공개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지만 그거 말고 연구소에서 조금 작은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미닉스라는 것도 나왔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귀찮았죠. 어느 한 사람이 또 귀찮아서 이것을 발명하기 시작합니다. 핀란드의 리누스 토발드라는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쓸 때 제약이 많고 왜 이렇게 나는 이게 귀찮지 하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이 천재들은 귀찮은 거에서 개발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참 웃긴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이 리눅스라는 청년은 리눅스 비스무리한 걸 발명을 해서 뭐 공개적으로 내놓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유틸리티적으로 보완을 해준 게 미국에 있는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자유 히피주의 이런 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 사진을 보면 약간 히피처럼 살고 있거든요. 이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상관없다.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대로 변형해서 다른 식으로 배포하는 건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요리책을 예로 들면 그런 요리책을 보고 하면서 내가 뭔가를 발명해서 새로운 요리를 내놓았을 때 돈을 받고 팔거나 그것을 무료로 배포하는 건 내 마음이다 라는 그런 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이 둘이 합쳐져서 리눅스라는 걸 개발을 하는데요. 사실 리처드 스톨만 같은 경우는 이 리눅스의 리누스 청년의 이름을 딴 거의 그 느낌만 가지 자기 이름이나 뭐 자기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던 GNU라는 그런 근우라는 게 있거든요. 근우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 보이죠, 리눅스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으면 리눅스는 유닉스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닉스가 쓰기 귀찮다 보니까 이제 리눅스를 만든 거기 때문에 호환이 당연히 유닉스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리눅스 비슷한 버전들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 최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우분투라는 것과 센트O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센트OS를 참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분투랑 센트OS를 어떤 걸 써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센트OS를 쓰는 이유는 이 센트OS의 모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레드햇이죠. 레드햇에서 상업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게 하면서 돈을 받고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안정성으로 그리고 AS가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 이 센터OS는 그 뿌리에서 출발해서 무료로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대신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센터OS를 선택을 했고요. 대신 우분투가 절대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센터OS에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받고 어떻게 깔아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옵션들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리눅스를 까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제대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까는 것만 거의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걸렸었는데 그렇게 깔고 나서 실행을 해서 어떤 구조고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마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아마 리눅스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제가 앞으로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이론적인 설명도 많이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지루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을 배우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빅데이터, 뭐 그냥 프로그램, 뭐 백엔드, 요즘에는 그런 풀스택이라 그래서 경계가 사라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더 좋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늘은 땅이 좀 말라있네요. 오랜만에 마른 땅을 봅니다. 네, 목요일도 끝났죠. 오늘 리눅스를 계속해서 배웠는데요. 리눅스 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아주 조금은 좀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결과물이 조금 직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언어보다는 조금 더 접근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지금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배우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배우는 뭐죠? 리눅스랑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자바랑 하둡을 배우게 될 건데, 어쨌든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하둡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왜냐면 하둡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1000만, 1억 건 정도, 뭐 더 많은 2억, 뭐 3억, 뭐 억울할 게 아니죠. 뭐 몇 테라바이트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근데 이게 자바를 연동해서 자바 프로그래밍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자바를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처음에 배웠던 것 같고요. 이 리눅스를 통해서 또 자바와 같이 연동을 해서 뭔가 하둡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또 힘든 그런 교육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이죠. 자, 오늘은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좀 끝내고 하려고 하는데, 리눅스 관련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컴퓨터로 리눅스를 직접 깔아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안 돼갖고 이틀 동안 제가 고생을 하다가 못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 리눅스를 윈도우에서 저희가 깔게 했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직접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면 일반 컴퓨터랑 비슷합니다. 깔끔하게 나와 있죠. 보통 여기서 저희는 터미널이라는 걸 열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리눅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 하시다 보면 또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CentOS 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이 진짜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져갈 엄두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이 한 권에.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죠. 이런 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생각보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사람들이 좀 다 빨리 갔어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공부를 좀 하다가 간단하게 좀 찍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죠. 저희 공부하는 모습들이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제 자리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공부를 꽤 진행했기 때문에 좀 난장판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리눅스가 일단 잡혀있기 때문에 다음 주 계속해서 리눅스 공부를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둡이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금요일인 만큼 다들 편하게 쉬시고요. 이번 주는 또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저희도 쉬게 됐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금요일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주말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